네, 안녕하십니까. 아라캐스트 윤성민입니다.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1등 디자이너 플랫폼 라우드 소싱의 김한선 이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인사에 오늘 만날 분이 누군지 대부분 이제 딱 알 수 있게 얘기해 주셨네요. 오늘 아라 인사이드에는 어떻게 보면 메디컬에서는 만나기 쉽지 않은 분이시긴 한데요. 딱 인사할 때 또 정확히 얘기해 주셔가지고요. 대한민국 1등 디자인 플랫폼. 예. 아마 원장님들이 많이 아실 거예요. 왜냐면 저희가 개원하는 원장님 이제 로고 디자인 한다, 뭐 리플렛 디자인 한다 하면 저희가 거의 2, 3년 전부터 그냥 라우드 소싱에서 하세요라고 계속 그냥 가이드를 줬어요. 뭐 당연히 이제 저도 디자인 회사를 해봤는데 이 정도 플랫폼의 장점들이 있잖아요. 예, 이 정도 비용에 이만큼의 창의적인 디자인이 나온다는 건 사실 불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제 해봐서 아는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플랫폼인지 사실은. 그래서 특히 병의원 쪽이 저희 많이 활용하시는 게 저희도 알고 있어서 오늘 기회에 좀 구체적으로 또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아라캐스트에 나오셨으니까 1년에 3,500개가 개원을 하거든요. 예. 아마 3,500개의 병원 중에서 이제 진짜 많은 병원들이 제 생각에 라우드 소식을 이제 이용하게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아마 그 사용하시면은 높은 확률로 만족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저는 너무 익숙한데 원장님들은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라우드 소싱이 어떤 회사인지 좀 그래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 화면 잠깐 왼쪽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저희는 일단은 대한민국의 디자이너의 80%가 활동하고 있는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한민국의 디자이너가 30만 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 23만 명 정도가 가입해서 활용하고 있고 저희가 업력이 한 11년 정도 되는데요. 지금까지 한 3만 개의 기업들이 저희 쪽을 통해서 디자인 의뢰를 하셨고요. 구체적으로 병의원 쪽으로 들어가면은 2,500개 정도 기업, 그러니까 저희 고객 중에 8%가 병의원 쪽의 고객들이시고요. 개원을 하실 때 로고를 만드시거나 그 외에 디자인적인 리플렛이나 다른 요소들을 저희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왼쪽에 보시면은 세 가지 방식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디자인 의뢰를 하는 방식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콘테스트라는 한국말로 하면 공모전이죠. 그러니까 이 단어에서 아시겠지만 의뢰자가 원하는 것들을 적어주시면은 저희 가입한 디자이너들이 공모전 응모하듯이 응모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보통 한 수십 개의 시안 같은 것들을 받아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병의원 담당자분들은 그 중에서 원하는 컨셉을 하나를 선택하시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의뢰자분들이 상당히 좋아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오픈한 서비스가 디자이너 매칭이라는 서비스인데 이 서비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시안을 받는 건 아니고요. 견적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훨씬 간단한 폼으로 선택만 하시면은 그 요청사항에 맞춰서 디자이너분들이 저는 이 정도를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견적 같은 것들을 제공하시는 방식이라고 보시고 이 모든 것들이 너무 불편하다, 시간이 아깝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대행이라는 방식으로 디자인 의뢰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 숫자 딱딱딱 세 개 다 보이는 것 같은데 일단 진짜 많네요. 디자이너가 30만 명. 많습니다. 네네. 혹시 의사는 몇 명인지 아시나요? 대한민국 의사요? 한 2, 3만 명 되나요? 의사가 10만 명 정도. 진짜 많은 거죠? 예. 뭐 많다고 하면 많은 건데 어쨌든 의사 숫자가 10만 명 정도 되는데 우리가 의료인들을 숫자를 이제 간호사도 있고 다 합치잖아요. 300만 명 정도? 그래서 가장 많은 종사하는 데가 의료일 수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또 놀랐어요. 저는 의료만 알아도 디자이너가 30만 명이나 된다는 게. 생각보다 개발자도 아마 비슷한 수일 텐데요. 생각보다 많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뭐 적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더 놀라운 건 30만 명 중에 23만 명이 들어와 있다라는 거는 이거는 진짜 대단한 그 힘인 것 같은데 또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게 생겼어요. 그 많은 디자이너들이 사실 거의 디자이너의 제가 볼 때는 60, 70%는 들어와 있으신 것 같은데 그 많은 디자이너들이 여기 함께 하는 어떤 이유와 어떤 그런 건 어떤 걸까요?
일단은 그 질문에 대해서 좀 잠깐 생각을 해보면은 기본적으로 이 서비스가 시작한 시점을 좀 같이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10년 전에 나왔는데 당시엔 디자인 관련된 서비스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플랫폼 자체가 없었고, 근데 본질적으로 대한민국 디자인 산업의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한 해 디자이너가 어느 정도 그 대학교를 졸업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저는 되게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왜냐면 웬만한 대학이 사실 디자인과는 있는 것 같아요. 되게 맞아요. 되게 정확하신데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봐도 거의 탑 5나 10 안에 들 정도로 한 해의 디자인 전공자가 정말 많습니다. 미국보다 많거나 비슷한 수준인데 그 얘기는 공급 측면에서 되게 과잉이라는 얘기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디자이너 입장에서는 뭔가 디자인 의뢰를 받아볼 수 있는 기회나 어떤 접점 자체가 사실은 되게 많지는 않은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약간 양면 시장이죠. 디자이너와 의뢰자를 연결하는 플랫폼을 10년 전에 시작을 했고, 그런 측면에서 좀 많이 기회를 드리고 호응을 좀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많은 디자이너 분들이 저희 서비스에 가입을 하신 걸로 보입니다. 네. 시장의 양쪽의 니즈가 다 있잖아요. 이제 어쨌든 디자이너들은 일을 찾아야 되는 니즈가 있고 또 사실 저희 기업하는 사람들은 또 디자인을 찾기 되게 힘들잖아요. 맞습니다. 그렇다고 뭐 단기 어떤 몇 번의 디자인 때문에 디자이너를 채용하는 거는 또 어렵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러다 보면 사실 이제 그런 중간에 이제 선을 연결해주는 부분을 이제 라우드소싱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어쨌든 더 오프닝 플랫폼도 사실 개원을 하려는 원장님들이 그 수많은 것들을 찾아야 되는데 그걸 연결해주는 하나의 이제 플랫폼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디자인 소싱을 보면서 많이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사실 이제 이 방법들을 설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콘테스트는 워낙 유명해서 저희도 사실 많이 이용해 봤고 저희 함께하는 병원들은 사실 요즘은 다 콘테스트를 이용해요. 그래서 이용하는 거는 당연한데 이제 원장님들이 저한테 얼마 돈을 걸어야지 몇 건이 오냐 오히려 이런 걸 물어보세요. 이제 얼마를 콘테스트 비용으로 걸어야 되냐. 근데 어쨌든 이제 로고 디자인할 때 콘테스트를 많이 이용하잖아요, 사실요. 뭐 기업들도 이용할 거고 병원들도 이 콘테스트에 대해서 좀 한 번 더 좀 어떻게 로고를 콘테스트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지 좀 설명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 페이지 좀 설명을 좀 해놨는데 절차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기본적으로 의뢰자분들이 원하시는 뭐 디자인 컨셉 그리고 뭔가 그 내용에 대한 것들을 그냥 선택하시고 기술해 주시면은 디자이너분들 보통 여기 나와 있는 게 26.7개 정도 시안이라고 하면 그 정도의 어떤 시안들이 지금 평균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은 의뢰자분들은 그냥 시간 일주일 정도 보통 이거를 여시는데 끝나고 나서 원하시는 것만 선정을 하시는 거고, 사실은 이게 그 자본주의 논리이기 때문에 상금을 많이 할수록 시안 참여 수는 많아집니다. 근데 저희가 그래서 기본적으로 패키지를 한 4개 정도로 선택하시기 편하게 만들어 놨어요. 저가형부터 프리미엄까지. 그래서 뭐 30부터 시작해가지고 150 이렇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원하는 조건에 따라 가지고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라 딱히 뭐가 제일 좋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쉽진 않습니다. 보통 중간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보통 하시면 중간에 주시면은 어느 정도 원하시는 결과물을 다양하게. 뭐 여기에서 제 경험을 잠깐 얘기하면은 피부과나 성형외과들 같은 경우는 이제 브랜딩하는데 로고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러겠죠. 그리고 이제 로고만 사실 업체한테 막 제작을 의뢰해도 사실 로고 가격이라는 게 사실 명함집에서 정말 싸게 해줄 수도 있지만 브랜딩을 해주는 데는 로고 하나에 따라 사실 1,000만 원 받기도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로고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창작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격을 어떤 기준을 어디에다 놓기냐 되게 다르긴 한데, 그래서 저는 그냥 기본적으로 이거는 그냥 저의 그 라우드 소싱 쓰는 저의 노하우인데 원장님들한테 주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로 이사님이 한번 검증해 주세요. 저는 사실 성형외과나 피부과 같이 로고가 그래도 좀 중요하다라고 하는 데는 그냥 100만 원 상금을 하세요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원장님들은 그냥 50만 원 상금을 하세요라고 사실 가이드를 주고 있어요. 네, 뭐 거의 비슷하고요. 그 정도 선택하시면은 원하시는 결과물을 받아보실 수 있어요. 제가 저번 주도 50만 원 하세요 했더니 원장님 60만 원 올렸더라고요. 감사드립니다. 60만 원 올려서 로고가 아까 평균 26개라고 했잖아요. 원장님들이 고르는 걸 너무 힘들어 하세요. 그런 많으면 또 그런 단점이 있을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제가
이제 라우드 소싱을 이용하는 거를 알 수밖에 없는 게 저희는 사실 라우드 소싱을 이용하세요 가이드만 주는데 원장님들이 다 연락이 와요. 왜 오겠어요? 이제 최종 5개 골랐는데 뭐 해야 될까요? 라고 링크를 걸어서 보내줘요. 선정해달라고. 오히려 좀 행복한 고민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제가 이제 괜찮은 로고들이 많이 창의적인 게 많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거의 20개 이상이 들어오니까 원장님들 입장에서는 뭐 이제 걸러내고 그래도 이제 3-4개가 단축되면은 그래도 이제 최종 고를 때 막 헷갈리니까 저한테 다시 링크 보내줘서 어떤 걸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저도 이제 그래서 라우드 소싱을 계속 알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 가격을 했을 때 이 정도의 개수를 받아볼 수 있다. 이제 원장님들이 디자인을 이제 모르시니까 제가 한번 설명드리면 보통 저희가 이제 디자인할 때 사실 저희가 로고 디자인을 해주고 로고 가이드북까지 제작해 줬었거든요. 그럼 보통 디자이너들이 이제 어떤 로고를 만들 때 한 3개 정도만 창의적으로 만들어도 거의 일주일 밤새서 만들어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한 디자이너 머리에서 수십 개가 나오진 않아요. 그렇죠. 예, 다 비슷한 형태에서 그래도 3개 정도를 뽑아서 가이드를 3개를 제시해주고 사실 이제 돈을 저희도 그때 뭐 적게 받진 않았지만 업계에서 너무 비싸다 소리를 들었는데 그래도 사실 디자이너들이 뭐 일주일 밤샌 걸로 보면은 그래서 제가 사실 한 번도 흑자를 못 냈어요 디자인 파트를. 그래서 마케팅 회사 하면서 디자인 파트는 열심히 하는데 항상 흑자를 왜 못 낼까 이게 저한테도 경영하면서 되게 퀘스천이었는데 그래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되게 고마워요. 왜냐면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물론 좋은 창작물을 이용하는데 그래도 되게 플랫폼이기 때문에 그래도 좀 저렴하게 창작의 가치를 가져오는 거고 또 병원 입장에서 로고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원장님들이 별 생각 없이 로고에 대해서 하는데 저는 사실 로고가 결국 브랜드의 얼굴을 만드는 첫 시작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관련해가지고 제가 장표를 좀 육안해서 준비한 게 있는데 설명 좀 좀 업종은 좀 다른데요. MZ 세대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노티드라는 그 브랜드가 있는데요. 사실은 이 브랜드가 2017년도에 압구정 도산점에 오픈했을 때는 좀 약간 인기가 없었어요. 실제로 대표님이 인터뷰하신 게 폐업을 할까 고민을 심각하게 했다라고 하셨고요. 당시에는 로고가 아니라 케이크를 파는 이런 쪽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기사회생할 수 있었던 계기들이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저는 디자인이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노티드하면 생각나는 이런 시그니처, 뭐 스마일리 같은 캐릭터 같은 그리고 도넛 약간 알록달록한 패키지 같은 것들이 사실은 디자인의 시각적인 힘이거든요. 저는 약간 디자인이라는 게 업종이랑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은 디자인이 가질 수 있는 힘 같은 게 고객의 만족과 경험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병의원 쪽도 사실은 고객의 경험을 전달하는 서비스업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런 측면에서 디자인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사실 10년 전에 고백을 하자고 하면은 10년 전에 디자인의 중요성을 몰랐어요. 왜냐면 저는 이제 디자인하는 사람은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어느 날 저희 디자이너들이 디자인 책을 계속 선물 주더라고요 저한테. 보시라는 약간 디자인 책을 계속 선물 줘서 디자인 책을 보면서 사실 이제 마케팅의 어떤 패러다임에서 어떤 경쟁의 섹션이 이제 되게 감각적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떤 컨텐츠를 막 마련하는 거에 우위를 점하는 시대에서 하나 더 점핑하는 게 이제 거기에 창의적인 디자인이 들어가서 직관적인 소비자들한테 직관적인 걸 줘야 되는데 이제 제가 이제 그 레벨까지 안 가서 그런지 디자이너들이 계속 책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본 디자인 책부터 해서 유명한 디자이너들 쓴 책을 보고 제가 영감을 되게 많이 얻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면 이뻐야지 또 먹고 특히 요즘 시대는 더 중요해졌죠. 완전히 인스타 베이스에서 올리고 사진 찍고 홍보하고 이게 그냥 뭐 너무나 중요한 시대가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요즘 진짜 한편으로는 최근에도 카페를 갔는데 음식이 맛이 없는데 사람이 빠글빠글한 거예요. 근데 거기가 너무 사진 찍기 좋게 해놓은 거예요. 인스타그래머보란. 그리고 이제 커피를 시켰는데 커피에 장미꽃을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가격이 장미꽃이
그러니까 2,000원이 더 비싼 거예요.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가격인데 저같이 실리적인 사람은 왜 커피가 맛없게 장미꽃 올렸을까 했는데 사람들이 빠글빠글 다 그걸 먹고 있는 거예요. 왜 전부 사진 찍고 있는 거예요. 세대가 좀 변한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더 많이 디자인의 중요성을 알고 이용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궁금한 거는 이제 사실 로고가 너무 유명해서 라브 서싱을 다 이용하는 게 당연히 뭐 이용 안 하면 안 할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로고 말고 아까 매칭 말고 이제 뭐 리플렛이나 병원들 하다 보면은 디자인할 것들이 많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의 디자인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가 또 궁금하네요. 예, 일단은 제가 장표를 또 비슷하게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디자이너 매칭이라는 서비스 잠깐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 서비스가 최근에 저희가 오픈한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로고 디자인 컨테스트로 여러 가지를 받아보시고 결정하시면 되는데 로고랑 다르게 뭔가 리플렛이나 패키지나 이런 것들은 디자이너 입장에서는 시간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랄까 참여하는데 좀 주저하는 느낌이 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콘테스트를 개최하셔도 비용을 좀 많이 올리셔야지 의미 있는 결과물들을 받아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라는 대답인데 저희는 디자인 매칭이라는 방식을 추천해 드리고요. 이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간단한 요구사항만 작성을 하시면은 디자이너분들이 견적이나 자신의 예전에 비슷한 포트폴리오들을 쭉 보내실 거예요. 그러면 약간 자리에 앉아가지고 한 수십 개 또 견적을 받아보실 수가 있고 포트폴리오 보시면은 보통 결 같은 게 딱 맞는 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디자이너 선택하셔가지고 대화 이어가시면서 의뢰를 진행하시는 이 방식이고요. 사실은 제가 뒤에 좀 약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좀 미리 말씀 좀 드리자면은 기본적으로 디자이너들을 발견하시는 과정들이 좀 비슷하실 겁니다. 외주 카페나 포털을 검색하시거나 뭐 프리랜서 마켓에 들어가셔가지고 마음에 드는 디자인 직접 찾아보시는 아니면 지인한테 뭐 주변에 디자인하는 사람 없는지 물어보겠죠. 근데 이 모든 과정의 공통점이 바쁘신 와중에 직접 리서치를 하고 또 나온 결과물들을 비교를 해야 된다는 거죠. 뭐 A라는 디자이너는 기간이 어느 정도고 예산은 어느 정도인데 B는 얼마인지. 근데 저는 이 방향 자체가 기본적으로 뭐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디자인의 전문가가 아닌 의뢰자가 전문가의 어떤 기준들을 스스로 판단하는 것 자체가 좀 약간 말이 안 되는 방향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디자인 매칭이라는 거는 내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올려놓으면은 반대로 디자이너들이 그거에 맞춰가지고 오는 거기 때문에 훨씬 탐색 비용을 줄일 수도 있고 원하는 방식을 발견할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것. 그래서 이 방식을 저는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용자한테는 되게 좋네요. 그래서 저는 100% 의뢰자 중심의 방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의뢰자야 뭐 사실 우리가 알바생 한 명 찰 때도 되게 힘들고 다른 이제 사이트에서 일일이 막 그것도 힘들고 막 이렇잖아요. 근데 사실 의뢰자 입장에서는 딱 매칭해서 알아서 그거에 맞춰서 이제 제안을 주니까 정말 좋네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이제 아까 저희가 디자인이 또 중요하다는 얘기를 이제 많이 했는데 그래도 가장 이제 큰 플랫폼에 계시니까 이사님이 이제 생각할 때 병원들이 디자인할 때 정말 중요한 게 어떤 거라고 생각하는지가 또 궁금합니다. 디자인이라고 할 수도 있고 브랜딩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범위가 되게 넓어가지고 제가 뭐가 다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고 반대로 얘기하자면은 디자인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브랜딩이라고 얘기를 확장하자면은 사실 네이밍도 시작이거든요. 어떤 이름을 짓느냐. 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야놀자라는 플랫폼 되게 유명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초창기에 그 서비스 이름이 호텔 나온가 아무튼 되게 다른 이름이었었어요. 근데 이름만 들어도 이 비즈니스가 뭘 하는지 그리고 약간 퀄리티에 대한 그런 것들이 좀 약간 예상이 되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것들이 브랜딩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름을 사실은 첫 번째 짓고 그 다음에 디자인을 시각화하고 디자인도 사실은 색상 그 다음에 뭐 형태 되게 많은 지점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모든 과정을 일관성 있고 지속적으로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딜리버리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디자인은 사실은 그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 이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저도 이제 갑자기 생각난 건데 사실 우리가 브랜드 할 때 만들 때 저희가 가장 힘든 게 사실 네이밍 정하는 거예요. 거의 컨설턴트들 한 달간 정도 진짜 고민하고 생각하고 막 이게
웬만한 또 네이밍들이 다 있잖아요. 상표도 있고 정말 어려운데 저도 그때 이사님이랑 얘기할 때 네이밍도 그 라우드 소싱에서 만들어준다고 해서 얼마나 이제 저희가 컨설턴트들이 행복했는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은 제가 처음 말씀드린 방식 중에서 컨테스트라는 방식이 있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 이게 단순히 디자인만 다양하게 받는 거에 끝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컨테스트 방식으로 네이밍과 회사의 뭐 슬로건 같은 것들도 같이 많이 하시고요. 실제로 저희 의뢰 카테고리 중에서 탑3에 들 정도로 네이밍에 대한 수요가 많이 있습니다. 네. 딱 이제 이 얘기 들으니까 생각나요. 최근에 이제 광고 대행사 드라마 유명한 드라마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저기 상무 역할 했던 그 분이 카피 문구를 신입 때 이제 제대로 못 쓰니까 그 위에 사수가 쓰는 양만큼 좋은 문구가 나온다라고 해서 밤새 카피 문구를 딱 줬던 장면이 있었거든요. 저도 사실 이제 브랜드 마케터로 있으니까 그 장면이 되게 임팩트했는데 사실 더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받아보는 것만큼 사실 좋은 걸 찾는 게 좋은 건 없어요. 그런 관점에서 컨테스트는 다른 말로는 집단지성이거든요. 크라우드 소싱이기 때문에 되게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네. 사실 이거를 내부에서는 수십 명이 있어야지 이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한 명도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희 같은 회사한테는 진짜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 저도 알았으니까 저희도 아마 잘 이제 많이 이용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우리 또 이제 뭐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게 우리 또 이제 저희가 인사이드 시간에서 이제 사람에 대한 궁금함을 제가 또 물어보는 시간이니까 개인적으로 또 이사님이 라우트소싱뿐만 아니라 전에는 또 IT 베이스에서 다른 쪽에 플랫폼 베이스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쪽에 맵을 이렇게 걸으셨는지가 좀 궁금해요. 저의 개인적인 이력을 말하는 시간인 건가요? 간단하게 좀 제가 저는 사실은 라우드소싱에서 현재 전반적인 전략과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데 사실 저의 이력도 좀 대표님처럼 특이한 편입니다. 저는 일단 사업과 전략실에 오래 있었고 뭐 네이버, 뭐 MS 뭐 이런 쪽에 좀 오래 있었고요.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IT 베이스의 어떤 그런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사실 라우드소싱도 엄청난 IT 베이스 플랫폼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또 플랫폼 세상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뭐 이제 저희가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되게 많이 흘렀어요. 예, 저도 이제 또 새록새록 디자인했던 것들도 떠오르고 그래서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그래도 마지막에 이제 라우드 소싱에 갈고자 하는 방향이나 비전 같은 게 궁금합니다. 일단은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디자이너 사이드의 저희의 미션은 그 디자이너들이 어떤 생태계를 좀 건전하게 이어갈 수 있게 만드는 거를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서두에 말씀드리진 않았는데 저희가 라우드 소싱이라는 서비스 말고도 노트폴리오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노트폴리오라는 서비스는 디자이너들이 주로 활동하는 커뮤니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역시 국내에서는 1등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라우드 소싱 한정에서 말씀드리면 의뢰자를 위해서 저희가 뭐 디자이너 매칭, 컨테스트 같은 게 있는데 그런 어떤 방식이나 어떤 뭐 하우투 관점에서 새로운 것들을 계속 고민하고 있고요. 결국 의뢰자들이 쉽게 디자이너를 발견하고 의뢰를 좀 편하게 하고 궁극적으로 뭔가 원하는 결과물을 얻어서 의뢰자와 디자이너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플랫폼의 로드맵을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또 마지막 말씀하실 때 우리가 인사이트이기 때문에 마지막 인사이트를 하나 얻어야 돼요. 근데 딱 마지막에 딱 주셨어요. 뭐냐면 결국 비즈니스의 본질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지금 마지막에 얘기한 이제 고객이 이용하기 편하고 이용할 수 있어야 되고, 이제 그게 가장 중요한 거고 병원도 사실 저는 매번 얘기하지만 고객이 이 병원에 가고 싶고 이 병원에 가야 될 이유가 주면은 이용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게 어떤 본질적으로 결국 경영의 끝은 거기에 붙어 있는 것 같아요. 네, 동일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좋은 소식은 저희 이제 더 오프닝과 라우드 소싱이 이제 제휴가 돼서요. 아마 이제 9월부터는 더 오프닝 사이트에서 라우드 소싱 사이트가 좀 붙어서 이용도 편하게 하실 수 있고 또 라우드 소싱에서 안 그래도 저렴한 디자인을 주지만 또 특별히 저희 고객들한테는 또 할인 쿠폰도 로고할 때 주신다고 하고 그리고 좀 더 이렇게 특화된 또 좋은 디자이너들 매칭도 잘 묶어주신다고 하니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편하게 더 라우드 소싱을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아까 그 시작할 때 3,500개 정도 병원 고객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 아마 이제 급속도로 병원이 늘지 않을까
네, 너무 행복해질 것 같습니다. 많은 병원들이 원장님들이 이제 편하게요 라우드소싱을 잘 이용하셔서 병원에 맞는 좋은 로고도 만들고 또 좋은 디자인도 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바쁜 시간에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그 원하시는 디자인 잘 연결할 수 있도록 그 플랫폼 차원에서 노력을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